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올해 카이에 게재된 싱크-VR이라는 논문입니다. 차량 내 VR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입니다. 발표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실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설명드리고 디스커션, 컨클루전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서 엔터테인먼트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VR이 차량 내에 통합되는 것을 유망한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VR이 차량에 통합되면 길을 안내하거나 시각적 큐를 제공하거나 차량 내에서 독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드라이빙 비헤이비어를 조사해서 게임화 혹은 개인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R로 보는 비주얼적인 요소와 실제 차량으로 인해 느껴지는 물리적 감각들이 충돌됨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함이나 멀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회전이나 정지, 방지턱과 같은 실제 운전 환경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는 테스트 트랙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차량 내 VR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전스와 이머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상환경에서의 프레전스, 존재감은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존재감은 실제로 가상환경에 있는 느낌과 같은 심리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몰입은 VR 시스템의 기술적, 디자인적 측면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향상시켜 조금 더 빠져드는 느낌을 부여합니다. 사용자의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차량용 VR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VR을 차량으로 확장하고 차량의 물리적 내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몰입형 엔터테인먼트와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나 온도 조절 또는 촉각적 피드백과 같은 보안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조금 더 몰입형 경험의 사실성과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차량 내 VR 경험에서 멀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입니다. VR 기기로 바라보는 비주얼적인 부분과 이 전정 감각으로 들어오는 균형 감각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멀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발전함에 따라서 승객들은 차량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빙과 관련된 활동이 아닌 독서나 아니면 게임과 같은 드라이빙과 관련이 없는 논드라이빙 액티비티에 종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승객들은 차량이 앞으로 멈출지, 출발할지, 회전할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션 시크니스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 시크니스를 줄이기 위한 기존 연구들은 비주얼 큐를 제공해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차량 내 움직임과 이 버추얼 모션을 매칭시킴으로써 멀미를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가 승객들에 비해 멀미를 덜 느낀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이 운전자는 앞으로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고 자신의 몸을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멀미를 덜 느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실제 VR 환경에서 보는 장면을 이 차량의 움직임과 동기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이 수중 환경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때 이 물고기들이 자신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비주얼 큐를 바꾸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저자들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실제 드라이빙 시나리오에서도 이렇게 비주얼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것이 과연 멀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전정 단서들 혹은 햅틱 단서들, 오디토리 단서들, 그리고 좀 더 피드백적인 부분들을 추가했을 때 사용자들이 멀미를 느끼는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승객들이 다가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싱크-VR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 스페시픽한 루트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회전이나 과속 방지턱, 급격한 감소, 정지, 과속이 필요한 구간들을 포함하는 특정 루트를 사용해서 이 싱크-VR 프레임워크를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4가지의 다른 컨디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센서리 인풋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인 큐만 사용하는 컨디션, 또 비주얼과 오디토리를 같이 사용하는 컨디션, 비주얼, 오디토리, 햅틱을 같이 사용하는 컨디션, 또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컨디션,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주얼 큐만으로도 MS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다양한 센서리 인풋들을 추가했을 때 이 모션 시니스의 변화가 느껴지는지, 또 세 번째로는 이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또 이 VR을 어떻게 튜닝하면 좋을지에 대한 디스커션을 얻기 위해 이 3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차량 내 VR 경험을 할 때 MS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실험에서는 딱히 사이버 시니스에 별도로 측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그냥 느끼는 멀미 정도, 그리고 사용자 참여도, 그리고 다양한 센서리 인풋들의 동기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센서리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이 MS를 줄이기 위한 역할로 도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서로 다른 컨디션을 참가자가 경험을 하면서 이 VR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이트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 실험에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지식과 인종을 보유하고 있는 24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7명은 VR을 처음 착용하는 참가자들이었고, 평균 칼 시니스에 대해서 오점 척도로 리포트를 받은 결과 평균적인 MS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20의 보상을 받았고, 원래 총 24명의 참가자가 참여를 했지만 데이터 자체는 21명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는데요. 2명의 경우 중간에 모션 시니스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해서 실험을 중단했고, 이는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를 시켰고, 1명의 참가자도 블루투스 통신 문제로 이슈가 발생해서 이 데이터도 삭제해서 21명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차량은 기아 소울 EV로 전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제 운전수가 옆에서 그냥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으로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 뒤에는 이렇게 프로세스 유닛을 서로 설치를 해가지고 VR을 조정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는 뎁스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 참가자의 손을 트래킹해서 이 트래킹에 맞게끔 센서리를 조작을 했고, 이 차량 바깥에 비에이클 트래킹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 차량의 실제 위치 좌표를 GPS를 통해서 추출받아서 이 실제 차량의 움직임과 VR 경험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VR 헤드셋은 메타캐스트2라는 기기를 사용을 했고, 이 사용자의 손목에는 EMS 제너레이터를 통한 EMS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또 E4 손목 밴드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심박수와 EDA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참가자들 모두 4가지 컨디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위드인 그룹 스터디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간의 순서는 랜덤화 시켜서 카운터 밸런스를 맞췄고, 실험에 사용된 트랙은 600m로 구성된 캔버스 루트였습니다. 이게 캠퍼스 제한 속도가 있어서 시속 30km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평균 20km/h로 주행을 했고, 실험에는 총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앞서 20분간 트라이얼 세션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VR 기기와 이 EMS 자극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거쳤고, 각 4가지 컨디션 사이에는 7분간의 회복 시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15분 동안은 한 컨디션이 끝나고 나서 그에 대한 설문지와 주관적인 피드백들을 제공하는 시간을 거쳤고, 각 드라이빙 세션 자체는 3분으로 짧게 구성을 했는데, 이 3분 동안 2번의 그 회전과 또 3번의 그 수직적인 움직임이 과속방지턱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정차나 회전,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멀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경험한 4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 조건은 실제 참가자가 VR 환경에 있기는 하지만 이 VR 환경과 실제 차량의 움직임이 동기화되지 않도록 그냥 저희가 실내에서 그냥 VR 경험하듯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 사용자의 그냥 헤드 트래킹에 따라서 360도로 자유롭게 고개를 돌리면 환경도 같이 바뀌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의 움직임과 실제 그 버추얼 환경을 동기화를 시켜서 차가 회전하면 이 앞에 보이는 환경도 같이 회전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 오디토리 스티뮬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수중 버블 소리라던가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음악들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참가자들이 어떤 화면을 봤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study introduces sync VR stimuli. Hey, a volcano appeared in front. Help the submarine turn right. Proprioceptive feedback pertains to the body.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이렇게 잠수함 안에 있는 모습을 버추얼로 제공을 했고, 이제 방금 소개드렸던 두 번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속 풍경이 실제 차량의 움직임과 같이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컨디션은 두 번째 컨디션과 유사하게 이제 비주얼적인 동기화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가 함께 공존하고, 참가자들이 실제 운전 상황과 유사한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급정차 구간이 다가오기 20m 전에 이 가상의 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가상의 벽이 내려오니까 우리 차가 곧 멈출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가상의 망치를 잡는 인터랙션을 통해 이 벽을 부실 수 있습니다. 이 벽이 다 부서지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터닝 이벤트에서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살짝 나왔는데요. 이 가상의 휠이 나오게 되고, 이 휠을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 이 휠을 돌리게 되면 이 버추얼 환경도 같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구간인데요. 이 노란색 바가 내려오게 되고, 이것을 저희가 놀이기구에서 이 안전바를 잡듯이 이 부분을 잡으면 곧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과속방지턱을 지나게 되면 이 바가 사라지는 디자인을 설계를 했습니다. 모든 이 디자인은 실제 터닝 포인트 20m 전에 트리거가 돼서 참가자들이 예상할 수 있게끔 했고, 실제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타임 어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인 싱크 VR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 조건에서 보여드렸던 비주얼 큐, 오디토리 큐, 그리고 인터랙션을 포함해서 EMS 자극까지 추가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인 경험을 추가하기 위해서 EMS 자극을 추가를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다가 부착을 해서 햅틱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정차랑 회전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 모두에 자극을 주었고, 버추얼 바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만 자극을 주어서 좀 더 잡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들게끔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는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수중 환경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배경으로 한 수중 장면으로 디자인을 해서 멀미와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중 장면을 채택을 해서 디자인을 했고, VR 헤드셋에 GPS와 IMU 센서를 사용을 해서 차량 움직임을 트래킹을 했고, 뎁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손 트래킹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조금 더 사실적인 VR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수중의 난기류와 같은 소리나 그런 모양들을 시뮬레이트 할 수 있게끔 하였고, 회전할 때는 좁은 길을 연상할 수 있는 돌들을 깔아서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를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측정 요소들은 우선 생체 신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와 피부 전도도를 통해서 멀미를 측정하고자 했고, 이것은 입보 밴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또 사용자들의 멀미 자체의 점수를 주관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SSQ라는 설문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설문지는 16가지 증상에 대해서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설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각 컨디션마다 VR 경험하기 전, 후로 두 번 나눠서 측정을 했습니다. 또 사용자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워크로드가 부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사TLX라는 공식 설문지를 사용을 했고, VR 경험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몰입감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IPQ라는 설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각 참가자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았고 2명의 실험자가 1명은 운전석에 다른 1명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자는 운전 과제 자체를 처리하고 참가자에게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고 뒤에 탄 실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 VR 자체를 조작하는 것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소개해드리고 EMS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드라이빙 컨디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포밴드로 이제 실험하기 전 5분간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MS 레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사후 거쳤고 각 컨디션마다 IPQ, 나사TLX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1점에서 5점까지 레이트를 매길 수 있도록 했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순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멀미를 보고하는 참가자가 있으면 그 멀미가 완전히 완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컨디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포 데이터로 수집된 데이터는 매틀랩과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한 참가자가 4가지 컨디션 모두 다 참가하는 그런 조건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리핏 메저 아노바 테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본페로니 포스트혹 어널리시스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고 멀미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마다 사전 사후가 있기 때문에 페어드 샘플드 티 테스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VR에서 경험하는 각 조건에 대한 몰입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실감 수준을 평가를 했었는데 참가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참가자들이 느끼는 컨디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싱크 VR이 가장 현존감이 높게끔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퍼시브드 워크로드와 관련해서는 이 나사TLX 자체가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레포트를 받는 설문지인데 이 6개 자체를 평균 내서 오버롤을 측정했을 때 베이스라인이 이 워크로드에서는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용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부담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2, 3, 4 컨디션 간에는 딱히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싱크 VR 4번째 조건이 멘탈 디맨드와 퍼포먼스 세티스팩션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멀미와 관련된 리절트에 대한 분석은 일단 컨디션 1과 2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전과 이 컨디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멀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멀미 점수가 낮았지만 VR 경험을 하고 나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 4번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번에서는 VR 경험을 하고 나서 멀미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리-SSQ 사이에 그 차이가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 각 컨디션들별로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 사전 SSQ 자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선호도 랭킹에서는 싱크 VR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으로 측정이 되었고 베이스라인이 가장 편안하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조건으로 뽑혔습니다. 또 이들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컨디션 4, 싱크 VR이 다른 컨디션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프리퍼런스가 높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심박수는 멀미 정도를 신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집을 했었는데 이제 리핏 메저 아노바 테스트 결과 각 컨디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혹 결과 컨디션 1과 컨디션 4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 심박수가 완화되는 것을 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전도도를 의미하는 EDA 센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멀미와 관련된 정보인데요. 이 EDA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미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쳐서 EDA를 분석한 결과 이 4가지 컨디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나왔던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되는 현실감은 움직이는 차량에서 VR 콘텐츠의 전반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가상의 움직임 사이에 차이가 있는 베이스라인에서 참가자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현실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정적이고 실제 차량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VR 세계에서 현실감을 덜 느낀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조건 2에서 시각적 단서가 차량의 실제 움직임과 동기화되고 청각적 단서가 존재할 때 참가자들은 조건 1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현실감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번에서도 조금 더 향상된 점수를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건, 모든 감각이 동기화됐을 때 가장 높은 프레전스를 보고받았고 이는 이러한 감각들의 동기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인지부호와 관련해서는 컨디션 1, 베이스라인이 가장 높은 인지부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이런 노력해야 하는 정도가 높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이 인지부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센서리 큐가 똑같이 얼라인 되었을 때 포지티브 임팩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션 시크니스는 마찬가지로 1번 컨디션과 2번 컨디션에서는 사전 사후에서 멀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적인 부분과 비에이클 모션이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멀미라고 해석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동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느끼는 프레전스가 낮았기 때문에 멀미가 좀 더 유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저자들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3,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리 얼라이먼트가 도입이 되면서 이 MS를 조금 더 덜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네 번째 조건에서는 좀 다소 감소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의 목적이 VR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멀미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프리퍼런스와 관련해서 4번 조건을 참가자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밝혔고 3번도 4번만큼은 아니지만 1, 2번에 비해서 선호했던 것으로 보아 인터랙티브 태스크와 동기화하는 부분들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이 가장 낮은 프리퍼런스 랭킹을 받았는데 이것은 센서리 얼라이먼트가 사용자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도 마찬가지로 1번이 가장 높았고 4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느끼는 센서리 인풋의 동기화가 실제 신체가 느끼는 심박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전도도에서는 딱히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그 저자들은 EDA가 변화할 수 있을 만큼의 길지 않은 짧은 루트를 사용했다는 부분과 이제 차량 내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도가 조절되는 환경이었는데 이 EDA가 피부 자체의 온도를 통해서 측정하는 센서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EMS 자극과 EDA 센서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 결과에서도 앞선 리절트와 얼라인되는 피드백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유의미했던 부분들을 뽑아보자면 6번째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 자극이 있는 것이 훨씬 즐겁고 재밌었다고 하면서 그 4번째 컨디션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또 7번째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여행일 경우 4번 조건을 사용하겠지만 좀 더 길어질수록 이 EMS 자극이 좀 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컨디션, 이 EMS 자극을 뺀 컨디션을 선호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3명의 참가자가 컨디션 2가 가장 편안한 조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인터랙션 하는 태스크가 없다 보니까 사용자가 좀 더 자유롭게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네 번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나 익사이먼트 부분에서는 높이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3명의 참가자는 첫 번째 조건을 제외하고는 멀미를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이 멀미에 대한 차이가 실제 VR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3가지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면 먼저 첫 번째, 비주얼 큐 자체만으로 실제 주행 환경에서 MS를 완화시킬 수 있고 프레젠스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주얼 큐를 동일화시키면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후 3번째나 4번째 조건에서 더욱 개선되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비주얼 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동기화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서 다양한 센서리 인풋을 사용했을 때 MS가 완화되고 프레젠스가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봤을 때 멀티 센서리 인풋이 확실히 프레젠스를 높이고 멀미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냥 다양한 인풋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기화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의 효과가 더욱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이클 모션과 동기화되는 센서리 큐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서치 퀘스천은 실제 주행 환경에서 VR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실제 드라이빙 이벤트와 관련된 예상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참가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드라이빙 이벤트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끔 단서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러한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감 혹은 편안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싱크VR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버추얼 환경과 차량의 움직임을 동기화시켰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하여금 센서를 통해서 이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해서 4가지의 서로 다른 큐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가 느끼는 멀미나 프레젠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싱크VR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비주얼 큐, 또 프리오셉티브 피드백, 혹은 다양한 멀티모달 센서리 어프로치를 사용했을 때 멀미가 완화되고 프레젠스가 올라간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짧은 경로에서 진행된 실험이었고 모든 참가자는 비슷한 휴식 자세를 취했다는 부분과 또 다양한 센서들을 많이 통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본 연구의 저자들은 장거리 여행에서 승객의 자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 연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그냥 수중 환경에서 탐험하는 디자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게임이라던가 회의 상황과 같은 다양한 버추얼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을 퓨처워크로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